자, 지금 시간이 2023년 12월 3일 일요일 오후 3시 58분. 자,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야간 선물이 1.8포인트, 0.54% 올랐는데, 일단은 이 수치로 시작한다라고 가정은 해야겠죠. 예. 자, 몇 가지 변수를 좀 볼게요. 일단은 12월 첫 거래일에 개인이 현물을 샀어요. 5,665억을 샀고, 외국인이 1,767억, 기관이 4,142억을 팔았어요. 이 얘기는 일단 그 현물의 수급 자체는 개인의 매수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월요일에 갭상승이 온다고 해도 개인이 현물을 매수로 잡으면, 그러면 저는 상방은 없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개인이 장이 시작됐는데 현물을 잡아. 예? 현물을 파는 게 아니라 현물을 매수하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누적이 매수로 잡혀있기 때문에 추가로 매수를 쌓는 거잖아요. 예, 그 얘기는 상승은 어렵다라고 보는 거예요. 1.8포인트가 오르면 지금 12월 첫 거래일에 종가 대비 얼마가 빠졌냐면 시가가 종가가 338.43인데 시가가 336.7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2포? 그러니까 만약에 야간 선물대로 만약에 시작을 하게 된다면, 예, 금요일에 음봉을 넘어설 거란 말이에요. 금요일에 음봉을 거의 시가가 넘어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요일의 음봉 자체는 개인이 매수한 봉이에요. 예? 매수한 봉이라서 그 봉의 고가를 넘는다라는 거는 개인한테는 사실상 수익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갭상승이 나와서 개인이 매도를 하면 어차피 매수한 포지션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냥 개인의 매수 포지션은 하루짜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개인이 추가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더 쌓으면 그게 이제 지속적인 포지션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갭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지금 이 갭상승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예, 개인의 수급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고 봐요. 11월 달의 상승은 개인 매도예요. 개인이 매도를 해서 온 케이스인데 지금은 매수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예,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개인이, 예, 현물도 매수고 선물도 매수예요. 그럼 다 매수 포지션을 잡았는데 이 상태에서 상승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의문이라고. 네. 그럼 결국에 얘네 정리해야 되잖아요. 선물도 정리하고 현물도 정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개인이, 예, 현물을 매도하면 그럼 위로 간다고. 근데 반대로 매수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꺾여서 하락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차트랑은 별개라고요. 네? 차트랑은 별개라고. 올라가려면 개인이 매수한 현물을 털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일단 11월 달의 현물 구조를 한번 보자고요. 11월 달의 현물 구조를 보면, 자, 11월 달의 현물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첫날부터 매도했잖아. 이해되세요? 예? 첫날부터 매도했다고. 첫날부터 매도해서 마지막 날까지 매도했어요. 6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는 한 하방은 없는 거지.
그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월봉이 11월 달에 양봉이 났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양봉이 날 수 있을 만큼의 거래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12월 달 돼서 지금은 거꾸로잖아요. 지금은 거꾸로라고. 여기는 매도고 여기가 매수잖아. 그러니까 개인이 매수세를 계속 유지한다라는 거는 상방으로 갈 수 없다라는 걸 뜻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갭상승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분기봉은 뭐 할 얘기가 없어요. 아직 위에 상단선까지 안 갔어. 예? 지금 더 확대해서 보면 상단선 안 찍었단 말이에요. 안 찍었어. 안 찍었어요. 그래서 찍을 여지가 있는 거지. 막 만약에 맥스까지 찍는다 그러면 342까지 보여요. 342.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만들어진 고가를 넘는다면 342까지도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달에 지난달 고가를 넘으면 342까지의 상승은 열어둔다. 반대로 이번 달 고가 못 넘으면 그냥 하방인 거예요. 이번 달 고가 못 넘으면 하방이다. 자, 여기도 지금 상단선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342.7에 있잖아요. 이 위치가 분기봉의 상단선이랑 거의 똑같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고가를 넘으면 일단 여기까지는 열어둔다. 여기까지는 열어둔다라는 거고, 고가를 못 넘으면 그냥 하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7월부터 현재까지 개인이 현물 4.2조 들고 있어요. 11월에 6조 정리해서 이제 4.2조 남았습니다. 이거 다 정리하면 350일 돌파. 이걸 다 정리하면 4.2조 이번 달에 정리하면 위로 가는 거죠. 근데 개인이 여기서 매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이 매수하면 정리해야 되는 현물의 크기는 늘어나고 남아있는 시간은 줄어들죠. 지금 18거래일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8거래일 동안 4.2조를 다 정리해야 8월달에 고점을 넘을 수 있는데 만약에 4.2조를 정리를 못해. 그러면 350일까지 못 가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월요일날 개인이 매수해요. 그래서 한 5천억 정도 매수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거래일은 17거래일도 줄고 정리해야 되는 금액은 4.7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현물을 매수하는 한 위로 갈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342.7까지 갈 거냐, 전고점을 못 넘고 무너질 거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리고 4.2조를 정리하면 여기까지 간다. 주봉. 주봉 이건 보여드렸죠? 1.8. 1.8 6이고, 그죠? 이것도 6이죠? 336.60. 이건 제가 그 시뮬레이션 동영상에도 똑같이 올려드렸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봉은 주봉이란 말이에요. 주봉만 매수할 수 있다고. 다른 봉은 제가 보기에 큰 의미는 없어 보여요. 그러면 이제 매수할 자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하고 싶으시면 하시고, 왜냐면, 이 위로는 상단선이 위에 있긴 하지만, 어디 있냐면 340.08 정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단선이 위에 있긴 해요. 위에 있긴 한데, 저길 간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열려 있는 거지 간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래는 닫아놨기 때문에 여기 335.35에서 이번 주 저가 사이 깨지면 매수는 실패한 걸로 봐요. 깨지면 매수는 실패한 걸로 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 335.0
335.68. 그죠? 그러니까 일봉으로 보면 335.95에서 여기 335.08 사이. 여기가 이제 매수자가 노려볼 만한 자리인 거죠. 예. 매도자는 사실 노리기 어려워요. 매도자는 적합하지 않아.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시가까지 왔기 때문에 이건 사실 고가는 넘기겠다는 거잖아요. 고가는 넘기겠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개인이 지금 5,665억을 매수했는데 뭐 갭으로 이렇게 뜨면 다 수익 난다는 거잖아요. 그냥 논리적으로만 보면. 예. 그래서 과연 월요일에 이 투자자분들 다 수익 줄 거냐는 거예요. 수익 주기 싫으면 여기도 매수 주고 또 누를 거라고. 그래서 개인이 매수하는지 매도하는지를 좀 관심 있게 보시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이제 이걸로 봐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챙겨서 봐야 될 거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일목으로 1시간, 1시간 봉을 보면, 여긴 또, 잠깐만요. 자, 여기는 지금, 여기, 매도로 끝냈잖아요. 그죠? 매도로 끝냈단 말이에요. 안 찍었어. 그러니까, 잘하면 다시 올 수도 있는 거죠. 잘하면 다시 올 수도 있는 그런 구조다. 여기는 데드가 안 났으니까 와야 될 필요가 없고, 일봉은 아무 일 없어요. 일봉은 아무 일 없다고. 3일봉이 이게 지금 월요일날 끝나잖아요. 월요일날. 월요일날 끝나요. 그쵸? 월요일날 끝나는데, 자, 보시면, 여기 지금 요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요 위치. 336.20. 예? 336.20 위에서 끝나느냐, 밑에서 끝나느냐죠. 지금이 334.80이니까, 그쵸? 그러면, 336.20에서 334.80. 예. 그러면 1.4란 말이에요. 예? 1.4. 결국에는 요 자리를 가지고 월요일 3일봉 종가를 가지고 싸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336.20 아래에서 끝나면 여전히 하락이 유효한 거고, 336.20 위에서 끝나면 이제 위로 갈 의지가 있다라고 봐야겠죠. 주봉은 이슈가 없죠. 이슈가 없어요. 여기는 뭐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이주봉은 다시 시작하잖아요. 이주봉은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순간적으로 여기 340을 넘는다고 해도 여기구나. 여기에요. 여기 339.03 여기를 넘는다고 해도 골드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종가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올랐다 내려도 이제 상관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번 주에 이 수치 위로 올라갔으면 굉장히 큰 의미를 지녔을 텐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2주일 동안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 2주간은 자유로운 거야. 종가만 내려오면 돼. 고가는 올라가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39를 넘는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상방이고 360으로 가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 드리고 싶고, 월봉은 아직 이슈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피도 월봉 이슈 없고요. 이슈 없어요. 이주봉도 여기도 자유롭죠. 그죠? 이주봉도 자유롭다고. 되게 멀어요. 여기야, 여기. 2573. 2573이에요. 2573. 그래서 여기 안 가면 상방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코스피는 하방 환경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주봉도 이슈가 없고, 주봉은 여기요, 2415, 여기가 깨지지 않으면 끄떡 없는 거예요. 다 조정이야. 여기요, 여기 2415, 여기가 무너져야 이제 아래쪽으로 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3일봉은 여전히 데드예요. 3일봉은 여전히 되더라고. 그래서 뭐 급등이 나오지 않는 한은 아직까지는 상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하고 있는 거지 이제 상방이라고 볼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1시간도 제가 알기로 데드 내고 끝났어요. 데드 내고. 이게 굉장히 얍삽한 거지. 데드가 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종가가 지금 위치로 한 번만 다시 내려오면 하락할 수 있는 구조이긴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개인이 매수하면 상승폭 다 메꾸고 아래쪽으로 내려갈 거라는 거예요. 개인이 매수하면 갭상승한 거 다 찍어 누르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고, 반대로 이제 개인이 매도하면 내려갈 수가 없겠죠. 개인이 매도하면 못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상태에서 문제가 되는 건 주봉이에요. 주봉. 주봉은 여전히 위로 가려는 의지가 강해요. 주봉의 차트만을 보면 위로 가려고 만들어 놓은 모양새죠. 그러니까 제가 뭐 주봉을 보고 이거는 하방이니까 걱정 마세요 이런 얘기는 못해요. 못한다고. 차트가 그렇게 생겼는데 제가 그걸 보고 이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이게 마지막 힘이에요. 마지막 힘. 이게 마지막이라고. 이 선이 엄청나게 강한 선이 아니라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 빨간색으로 된 이 굵은 선은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주에 음봉 나면 상방은 끝난다는 얘기예요. 다음 주에 음봉으로 끝나면 상방은 끝난다고.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실제로 얘가 변동성이 큰 게 아니에요. 변동성 얼마 안 돼. 지금 이거 얼마나 돼요? 자, 고가가 334고 338이고 저가가 332예요. 6%짜리라고. 응? 이 변동성이 6%라고 6%. 굉장히 작아요. 지금 그 11월 초에 비해서 봉의 이 변동성이 엄청나게 줄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위치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부담스럽기 때문에 봉이 쉽게 위로 못 가고 밀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엄청 저렴해서 상방으로 가기에 너무너무 좋은 구조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부담이 있는 자리라는 정도는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막 상방이라고 떠들고 뭐 대세 상승하고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지금은 어느 정도 부담이 있는 수준까지는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제가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위치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에 저가가 깨지면 아주 안 좋은 그런 환경이 된다라는 것도 감안하세요. 저가가 안 깨지면 저는 상방이라고 봐요. 뭐 부정할 게 뭐 있어. 상방인데. 근데 저가가 깨지면 상방이 아니라 하방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계속 내려와요. 이격불변이 계속 내려올 거라고.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되면 이게 계속 내려와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가 내려오면 얘가 저항이 되는 거예요. 얘가 내려오면 저항이 되는 거다.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얘가 내려오면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계속 주가가 상승하면 저 이격불변이 내려오면서 높은 위치에서 만나게 될 테지만 만약에 여기서 봉이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는 봉이 내려오면 쟤도 급격하게 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생각하신 것보다
더 깊게 내려오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나리오대로, 여러분들이 만든 시나리오대로 이제 장이 위쪽으로 잘 가면 높은 위치에서 이격볼펜을 만나면서 어쨌든 공간을 확보하게 될 수도 있지만, 뭐 중간에 무너지는 봉이 나오게 되면, 생각보다는 낮은 단계까지 이격볼펜이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매수 전략은 이번 주에 저가가 안 깨지면 됩니다. 매수 전략은 이번 주에 저가가 안 깨지면 돼. 그러면 뭐 제가 하방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예? 이번 주에 저가가 깨지지 않는 한 하방에 대한 근거는 없다. 두 번째, 이번 주에 저가가 깨지지 않아도 만약에 음봉으로 마감하면, 음봉으로 마감하면 상승 추세가 죽는다.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음봉으로 마감하는 케이스 1,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저가를 깨는 케이스 2, 이 두 가지 유형의 봉이 나오면 상승은 약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승을 끌고 왔던 게 주봉인데, 주봉의 상승세가 약화된다라는 건 월봉은 아래쪽을 완전히 다 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자는 주봉이 양봉을 유지할 때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주봉의 저가가 붕괴되지 않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산타랠리. 산타랠리는 개인이 현물을 매도할 때 옵니다. 개인이 현물을 4.2조 매도하시면 산타랠리 올 거예요. 개인이 현물을 4.2조 원을 싹 다 매도하면 산타랠리가 올 거라고. 그럼 산타랠리는 12월 말에 8월 달에 고점을 넘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개인들이 막 산타랠리라고 여기저기 떠들고, 뭐 미국 증시 올랐으니까 해피하다고 현물 매수해대고 이렇게 난리를 치면 올 산타랠리도 안 오고 오히려 사탄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세요. 월요일날, 아니 이번 주 금요일날 왜 주가가 빠졌어요? 당연한 거죠. 개인이 산타랠리라고 믿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도 열심히 현물 사시면 금요일장 나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세요. 감사합니다.